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쉽게 믿고 있는 한 가지 건강 상식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식이섬유는 몸에 좋다. 모든 건강 정보의 시작과 끝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하지만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이 되듯 식이섬유도 과하면 해로운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건 사실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즉 위에서도 소장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 안을 관광하러 들어온 손님이에요. 근데 이 손님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단체 관광으로 몰려오면 장은 그냥 혼잡해집니다. 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야, 다들 들어와서 나보고 다 처리하래. 근데 분해도 안 된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결국 장은 가스와 팩만으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늘어나고 심하면 복통이 생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식이섬유 유발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섬유질이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식이섬유 변비의 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비를 예방하려고 먹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변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청소를 하려고 물걸레질을 시작했는데 전선에 물이 튀어서 정전이 나는 상황과 비슷하죠. 특히 요즘은 건강식이라며 현미, 기리, 보리, 통밀 같은 통곡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식품들에는 좋은 영양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용성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장이 과로 상태가 됩니다. 흰 쌀밥에서 현미밥으로 갑자기 바꾼 뒤 속이 묵직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건강해지는 중이 아니라 장이 논란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예요. 적응 없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은 당황해서 정상적인 운동을 멈춰버립니다. 마치 오랜만에 헬스장에 갔다가 첫날부터 3시간 웨이트를 해버린 사람처럼요. 다음날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장도 똑같이 오늘은 못하겠다 하고 멈춰버립니다. 또 한 가지 식이섬유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하고 장 운동이 활발한 사람은 크게 문제를 느끼지 않지만 소화가 약하거나 위산이 적은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식이섬유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내 장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장내 가스에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배가 부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몸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좋긴 한데 그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식이섬유는 약처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2530지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식 한다며 샐러드, 통곡물, 과일, 보충제까지 챙겨 먹으면 이 양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장은 건강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이걸 언제 다 처리하지? 하면서 가스, 팩만, 복통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정말 좋은 친구지만 하루 3번 톡 보내는 친구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갑자기 찾아오면 그 친구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죠.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건강은 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식이섬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보다 적당히,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오늘 샐러드 한 그릇을 비우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 장 지금 이거 원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식이섬유의 첫 번째 진실.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오히려 몸이 버거워진다 는 이야기입니다.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꽤 장난이 심한 친구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 같지만 속으로는 다른 영양소들을 살짝슬쩍 훔쳐가는 도둑 같은 면이 있죠. 식이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흡착력입니다. 장 안에서 여러 물질을 붙잡는 성질이 강해서 콜레스테롤이나 독소 같은 건 잘 잡아줍니다. 문제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도 함께 붙잡는다는 겁니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이 대표적이에요. 이 성분들은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결국 좋은 음식으로 건강 챙긴다며 잡곡밥, 채소, 과일 위주로만 먹다 보면 영양 결핍이 서서히 쌓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상하게 피곤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지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즘 몸이 디톡스 중인가 봐. 사실 그건 디톡스가 아니라 영양 손실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적게 먹어도 배가 덜 고프죠. 그런데 그 배부름이 함정이에요. 배는 찼지만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속에서는 철분이 줄고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고 몸은 천천히 기운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드값은 다 냈는데 통장에 잔액이 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약의 흡수 저해입니다. 식이섬유는 약의 유효 성분까지 흡착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제, 철분 보충제, 일부 항생제 등은 식이섬유와 함께 복용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샐러드와 함께 약을 먹죠. 몸에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려고 먹은 샐러드가 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의외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에도 복잡한 영향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유익균이 충분히 존재할 때만 좋은 먹이가 됩니다. 만약 장내 균형이 깨져 유해균이 더 많다면 그들에게도 식이섬유는 똑같은 밥이 됩니다. 그 결과 가스가 늘고 장내 산도가 변하면서 배에 묘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 없이 식이섬유만 잔뜩 먹는 것은 군대에 식량만 잔뜩 보내놓고 누가 먹을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유해균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죠. 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를 갑자기 늘린 사람 중 일부에게 복부 팽만, 복통, 미세 영양소 결핍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즉,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중요한 건 양보다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식이섬유가 적은 식사에 포함시키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는 약 복용 2시간 전후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과일이나 채소는 생식보다 가볍게 익혀 먹으면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져 흡착 작용이 완화됩니다. 정리하자면 식이섬유는 몸의 청소부 역할도 하지만 가끔은 도둑 역할도 합니다. 불필요한 걸 버리는 대신 필요한 것도 가져가죠.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식이섬유는 적당히 거리두기 해야 하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면 상쾌하지만 매일 붙어 있으면 지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건강의 균형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배는 더부룩하고 속은 답답하고 트임이 늘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의외로 아주 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사례. 현미밥으로 바꿨더니 속이 불편해진 경우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건강을 위해 많이들 바꾸죠.
하지만 현미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섬유질은 물에 녹지 않고 장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면서 부피를 늘립니다. 평소에 소화가 약하거나 위 운동이 느린 사람은 이 현미가 장에서 잘게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가면서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결국 밥 한 공기 먹었을 뿐인데 배는 두 공기 먹은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식사 후엔 왜 이렇게 속이 꽉 찬 느낌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건강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장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은 좋은데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두 번째 사례. 샐러드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후 속이 자주 부풀어 오르는 경우입니다.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위해 하루 3끼를 샐러드로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고 상쾌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배가 묘하게 빵빵해지고 가스가 자주 차며 심하면 트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복감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발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인데 양이 많아지면 발효 과정에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가 생깁니다. 장이 평소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면서 복부에 팽창감이 생기죠. 결국 속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까지 느낍니다. 이걸 장 디톡스 중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장내 발효 과다 반응입니다. 세 번째 사례. 식이섬유 보충제를 꾸준히 먹은 뒤 변비가 생긴 경우입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고 하니까 분말형 보충제나 젤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점점 커집니다. 이 덩어리가 장을 막으면서 오히려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즉 변비를 고치려다가 식이섬유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처럼 되기 때문에 물 없이 섭취하면 장 속에서 딱딱한 젤 덩어리가 되어 변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배는 더 답답해지고 화장실은 더 멀어집니다. 네 번째 사례. 콩, 기리, 보리 같은 통곡물 식단 후 속이 꾸르륵거리는 경우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올리고당과 같은 발효성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며 많은 양의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을 갑자기 시작하면 장은 놀라서 과도하게 운동하고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이 울렁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스량이 늘어나면 장이 팽창하고 그 자극으로 복통이 생기죠. 이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장이 과부하에 걸린 신호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식이섬유를 빠르게 많이 섭취했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약이 아니라 조미료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넣으면 맛이 좋아지지만 과하면 음식 전체가 망가집니다. 몸도 똑같아요. 조금의 식이섬유는 장을 돕지만 너무 많은 식이섬유는 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식이섬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너무 나를 믿지는 말라. 장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식이섬유를 늘리는 대신 물의 양, 식사 속도, 섭취 간격부터 조절하세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식이섬유도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둘은 이름처럼 물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둘 다 몸에 좋지만 작용하는 방식도 부작용도 다릅니다. 마치 한 명은 차분한 계획형 친구, 다른 한 명은 적극적인 행동파 친구 같은 관계죠. 둘이 잘 어울리면 완벽한 조합이지만 하나만 너무 강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부터 살펴봅시다. 이 친구는 물에 녹으면 젤처럼 변합니다. 장이 음식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또 콜레스테롤과 결합해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오트밀, 보리, 사과, 고구마, 다시마 같은 음식에 많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나 혈당 조절 식단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소화 속도를 늦추다 보니 위장이 장시간 꽉 찬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거나 위 운동이 약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트림과 속쓰림이 생기기도 하죠. 즉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손님이에요.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불용성 식이섬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장 속에서 부피를 크게 늘립니다. 장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배변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밀어내죠. 현미, 통밀, 콩류,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해소에 좋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성격이 급합니다. 장을 자극하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스를 많이 만들고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면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마른 스펀지처럼 변해 오히려 배변을 막습니다. 변비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물도 없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늘리면 장은 오히려 딱딱해지고 화장실 가는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는 각자 장단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너무 느리고 불용성은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수용성 1, 불용성 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이나 사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 식품을 먹을 때는 통밀빵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식으로 맞추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속도와 부피가 함께 조절되어 소화와 배변이 모두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균형이 깨졌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은 느려지고 음식이 오래 머물러 가스가 늘어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으면 장은 과하게 자극을 받아 통증이 생기거나 변이 너무 단단해지죠. 즉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장에게는 스트레스 식단이 됩니다. 장도 일할 때 적당한 리듬이 필요하니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식이섬유가 많아질수록 물의 양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그 수분을 몸에서 빼앗아 버리죠.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지고 피부나 입술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즉 식이섬유는 물을 먹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늘릴 땐 물도 같이 늘려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리듬이에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식이섬유는 양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수용성과 불용성이 함께 있어야 장이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작용에는 균형이 있고 식이섬유도 그 균형 위에서만 빛을 냅니다. 이게 바로 식이섬유의 두 얼굴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짜 건강식단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식이섬유는 몸에 좋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장이 부담 없이 진짜 건강하게 반응할까? 먼저 양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530g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소, 과일, 통곡물, 보충제를 함께 먹으면 이 양은 금방 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매 끼니에 채소 반 접시, 과일 1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출해 버리니까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땐 꼭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식이섬유는 입에서 잘게 부서질수록 장이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그대로 내려가서 장을 자극하고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는데 왜 속이 답답하지? 그 이유가 바로 속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의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일을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섬유질이 부드럽게 팽창하고 변이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다면 평소보다 물을 한두 컵 더 늘려보세요. 이건 단순히 배변을 위한 게 아니라 장이 섬유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조합입니다. 식이섬유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다른 음식과 섞였을 때 더 자연스럽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처럼 수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사과를 먹을 땐 요거트처럼 지방이 약간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즉, 식이섬유를 혼자 먹이지 말고 밥상에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식이섬유는 약이나 보충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제, 갑상선약,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는 약 복용 전후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몸에 좋은 걸 먹으면서 약효를 잃는 건 아깝잖아요. 여섯 번째는 개인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 위산 분비가 적은 사람, 혹은 과민성 대장을 가진 사람은 양을 줄이고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익힌 채소, 구운 과일, 부드러운 기리죽처럼 섬유질이 완화된 음식을 선택하면 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건강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디톡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일 뿐이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성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은 깨끗해지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건강은 빼는 것보다 균형을 지키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식이섬유는 장의 친구이자 가끔은 까다로운 동거인입니다. 조금만 과하면 속을 뒤집고 조금만 부족하면 변비를 부릅니다. 하지만 적당히, 꾸준히, 천천히 먹으면 그 어떤 영양소보다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의 균형입니다. 식이섬유도 그 안에서 빛을 냅니다. 먹는 양, 속도, 물 조합, 그리고 타이밍.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식이섬유는 더 이상 장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